안녕하세요, 김영룡 법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 채권자 집행기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일요일날 업로드한 영상이 6월부터 개인 파산 절차에서 법원에 출석해야만 한다, 이런 제목을 올려드렸어요. 6월부터 변경이 되어서 이제 코로나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점차적으로 이제 해소가 되면서 법원도 출석을 하게 하고 진행을 한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댓글에 많은 분들이 댓글 남겨주셨는데, 그 중에 법무사님, 그럼 개인회생 절차에서도 법원에 나가는 날이 있나요? 몇 번이나 가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주신 분들이 계셔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법원에 한 번 누구나 다 꼭 가야 되는 날이 있어요. 그게 채권자 집행기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채권자 집행기일이 어떤 날인지 설명드리고, 집행기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집행기일에 참석하실 때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 집행기일, 이름 그대로예요. 이름만 보시면 채권자들만 나오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 채권자도 나오고 채무자도 나오는 날입니다. 그래서 판사님 앞에서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해서 개시결정을 받은 그 변제 개요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게 있으면 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의가 있으면 채무자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라는 거죠. 그런 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걱정하시는 분들이 질문하시는 게, 그러면 채권자 집행기일에 채권자들이 다 참석을 합니까? 참석을 해서 이의 신청하고 절차가 진행됩니까? 이렇게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채권자 집행기일에는 통상 채권자들은 거의 출석하지 않으세요. 왜냐면 이의 신청을 할 게 있으면 이미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들한테도 법원에서 통지가 다 나가거든요. 그래서 개시결정문을 보낼 때 이의 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문이 같이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이의 신청이 대부분 서면으로 다 들어와요. 이의 신청할 게 있다고 하면.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서도 제출이 되고, 변제계획 수정이 필요하다 하면 거기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진 후에 채권자 집행기일을 보통 하게 돼요. 그래서 채권자들이 굳이 참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금융기관 채권자들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간혹 개인 채권자들인 경우에 나오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채권자 집행기일 취지대로 이의 신청을 혹시 하고 이런 분이 계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설명이 좀 있어야 되고, 그렇게 진행되는 사건도 생길 수는 있어요. 그러면 채권자 집행기일은 참석을 해야 되는데 언제 기일이 잡히느냐, 이거 궁금하실 거예요. 채권자 집행기일은 개시결정이 나고 보통 2달 정도 후에 잡히게 됩니다.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에는 한 달에도 잡히기도 하고요. 2달 안에는 보통 잡히세요. 그래서 인가결정 전에 진행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모든 절차가 끝나고 판사님 결제 받으러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채권자 집행기일 단계까지 가신 분들은 사실은 이미 마음은 되게 많이 좀 편해진 상태입니다. 신청서 제출하는 것도 복잡하고 보존권고 여러 차례 복잡하게 진행돼서 어렵게 개시결정을 받았잖아요. 여기까지 통과되시면 사실 그 이후에 채권자 집행기일 참석하고 돈만 잘 내면 인가결정이 나니까 좀 마음이 상당히 편한 상태에서 이미 진행이 되세요. 그래서 그 상태 그대로 좀 편하게 갔다 오셔도 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채권자 집행기일은 어떻게 진행되느냐? 되게 빨리 간단하게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셔야 되고, 채권자 집행기일 가실 때 그 준비할 것은 없는지 질문들 하시거든요. 신분 조금 갖고 가셔야 돼요. 채권자 집행기일이 절차가 간단하게 진행되고, 출석 체크하는 게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절차거든요. 내가 그날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 신분증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꼭 신분증 잊지 말고 가시고요.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대리인이 대신 가면 안 됩니까? 법무사님이 대신 가면 안 됩니까?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하지만 개인회생 채권자 집행기일은 이게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채무자 본인이 반드시 출석하셔야 돼요. 대리인만 갔을 경우에는 기일을 다시 잡아버려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본인이 가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권자 집행기일 주의사항, 이거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첫 번째 주의사항은 시간에 늦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자 집행기일은 출석 체크하고 주의사항 안내 정도 하는 간단한 절차이기 때문에 금방 끝나요. 그래서 법원에서 통지해준 그 시간보다 10분만 늦어도 이미 절차가 끝나 버렸을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어렵게 시간 내서 갔는데 출석하지 못한 걸로 처리가 되고 그 다음 달에 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에 늦지 않고 꼭 가셔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채권자 집행기일에 그러면은 출석을 혹시 내가 못한 경우에 어떻게 될까, 이것도 알고 계셔야겠죠.
두 가지 경우로 볼 수 있는데요. 변제금을 내가 미납이 없이 잘 내고 계셨던 분, 이런 분들은 집회기일에 한 번 출석을 못했다고 해서 절차를 폐지시키진 않아요. 보통 기회를 한 번 더 줍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다음 달에 한 번 더 나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돈을 못 내고 계셨다, 개시결정을 받았는데 변제금을 못 내고 있어서 미납되고 있다, 이런 분들이 또 집회기일까지 안 나가시면 법원은 이분이 변제를 수행할 의사가 없다, 능력도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바로 폐지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폐지 결정이 며칠 만에 날라오고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분들은 꼭 채권자 집회기일에 출석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 꼭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채권자 집회기일 질문 주신 내용이 있어서 설명을 드렸어요. 개인회생 절차 중에 법원에 반드시 누구나 다 한 번 나가는 날 채권자 집회기일이다 알고 계시면 되고, 시간에 늦으시면 안 된다, 이것도 꼭 기억을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또 댓글 달아주신 내용이 있거나 또 상담하면서 제가 또 같이 공유하는 내용이 있으면 좋은 영상을 또 만들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룡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